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6월 19일 다양한 동물들이 식구처럼 모여 사는 동물 농장처럼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미주 한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미쿡 정치농장 387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양희입니다. 네, 오늘 6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퀴즈 맞히기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9일이 미국에서 준틴스인데, 자, 준틴스는 다음 중 어떤 해방을 뜻할까요? 1. 여성해방, 2. 노예해방, 3. 노동해방. 네, 정답 2번 예, 노예해방입니다. 예,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준틴스는 다음 중에서 어떤 공휴일일까요? 1. 세계 공휴일, 2. 연방 공휴일, 3. 주 공휴일. 정답 2번 연방 공휴일입니다. 네, 딩동댕입니다. 아주 뭐 공부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굉장하시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준틴스를 국가 기념일로 지정한 대통령은 1. 트럼프, 2. 오바마, 3. 바이든. 바이든 대통령이 아닐까요? 헷갈리는데. 근데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바이든 대통령 같아요. 예, 맞습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 해 준틴스를 내셔널 할리데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국가기념일. 그래서 오늘 많은 업체들이 쉬었어요. 우체국도 쉬고. 양희님 직장은 어땠어요? 네, 제가 일하는 곳도 쉬었어요. 올해는 보통 할로데이가 뭐 땡스기빙이나 그 크리스마스, 포스 오브 줄라이 이럴 때가 주말하고 같이 끼면 이렇게 샌드위치 데이에서 같이 노는 날들이 많은데 요번에는 좀 그렇게 겹치는 날이 너무 없어서 회사에서 그 휴일을 정할 때 보통 제가 일하는 곳은 뭐 텐데이 그렇게 연방 공휴일을 그 할로데이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루를 더 넣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게 준틴스가 지금 최근에 홍보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휴일로 또 삼고 또 기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이 노예 해방이 미국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서 이런 게 기념일로 제정됐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신기한 거고 그 의미를 많은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의가 돼요. 예, 1865년에 텍사스에서 일단 노예 해방된 것을 이렇게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냥 일부 사람들만 기념했지만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국가 기념일로 정하고 이제 세 번째 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날의 뜻이 양인의 말씀처럼 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 셀레브레이션, 이 축하를 하고 어떤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준틴스에 그럼 뭐 하냐? 뭐 이런 게 없어요. 뭐 송편을 해 먹나? 아니면 뭐 떡국을 끓여 먹나? 아직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로서 정착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 비주 한인분들도 이날의 뜻을 점점 깨닫고 조금 아까 양희님이 세 문제를 바로 다 맞추셨듯이 예, 우리 한인분들도 준틴스에 대해서 더 알고 더 즐기고 더 기념을 하고 하는 그런 우리 한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정치 소식 양희님이 한번 정해주세요. 네. 요즘 그 유튜브나 이런 뉴스를 보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런 시원함을 느끼는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염사 아저씨? 예, 20, 아무래도 총선 이후에 여소야대 국회가 되었기 때문에 실장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죠. 네. 이제 6월부터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잖아요.
시작이 되면서 현재 10개의 국회 상임위원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았고요.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는 국민의힘에서 맡으라고 지금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맡은 거에 대해 불만을 품고 지금 나타나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국회의원 수가 민주당이 많으니까 뭐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TV를 보면은 뭐 상임위원회 열려서 뭐 거기서 토론을 하고 위원장이 망치 땅땅 두드리고 하는 건 보지만 구체적으로 이 상임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네네. 상임위원회란 영어로 말하면요. 스탠딩 커미티라고 해서요.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서 각 전문 분야별로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 조직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 전에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이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해요. 대한민국 국회 웹사이트에 가서 보니까 현재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날짜와 그 부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학기술정보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 뭐 보건복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런 식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활발하게 지금 상임위원 그 회를 열었고 그 관련된 부서를 검토하고 보고를 받고 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네, 또 보여주세요. 네. 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가 총 17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 네. 여기서 18개 6개가 아니에요? 보이고 18개 하나는 마지막 거는 뭐냐면요. 상설특별위원회라고 해서 기본 상임위원회는 17개고 또 하나는 그 특별위원회예요. 그래서 약간 다르게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총 18개인데 외교통일위원회는 외교부 소관, 뭐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에 속한 사항, 뭐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이런 식으로 각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자기가 속한 정부 부처에 보고를 받고 감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질의를 하고 그런 역할을 이 상임위원회에서 각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하고 안을 도출해야 바로 본회의로 넘어가서 뭐 입법화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상임위원회가. 거죠. 예, 여기서 이 뭔가가 상임 안 되면 뭐 의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의도에 있는 그 국회 안에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다 각 상임의 소속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 관련된 법안도 제출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관련 부서 부서장을 불러서 질의도 하고 근데 지금 거기서 어떤 법을 만들어도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총 14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 말은 14번의 법 제정이나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요번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그 전 건익위원장이었고 요번에 국회의원이 된 전현희 의원이 13일 날에 법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김건희 여사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특검법이 나올 때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게끔 이렇게 일부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고요. 그 전 대통령들은 김영삼 대통령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 이 뭐 차남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잖아요. 알아서. 그런데 네, 그냥 지금 상식적인 선에서 안 예, 했죠. 제대로 법을 사용하지 않고 한 개인이
그거를 악용을 하려고 할 때, 오용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준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많은 국민들이나 국회의원이 느꼈고, 요번에 발의가 됐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제정이 될지 한번 두고 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고요. 보시면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요,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등 보시면 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총괄하는 상임위원회거든요. 현재까지 관례적으로 여당에서 항상 대표를 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한 일이 뭐였냐면 지난 21대 특히 현 여건에 관련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 위원장이 그 여권 편을 들면서 제대로 된 진행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면서 다른 모습을 요구를 했고, 이번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됐고요. 국민의 진짜 그런 바램을 저버리지 않고 출범한 바로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저는 한번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한 주 동안 일어난 일 중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중에 계속 끼어들 겁니까? 안 끼어들 겁니까? 예,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뭘 유의합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네, 질의 순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다음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님 질의 순서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호명을 했습니다. 안 나오셨군요. 다음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늘도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께서는 회의 불출석에 대한 소명서를書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잠깐 나오는 거 보시면 아시듯이 지금 국회의원이요, 관련 부서의 부서장을 불러다 놓고 질의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뒤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 여당 의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정부 관련된 부서 사람도 있고 중간중간에 막 끼어들어요. 막 끼어들어서 이거는 그거는 뭐 저기 거짓말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중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마치 그게 실제로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엄청난 그런 자료를 준비를 해서 말을 하는 건데 마치 그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말인 것처럼 그렇게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끼어들지 못하게끔 뭐 조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끼어들게 하게끔 아주 따끔하게 얘기하는 그런 걸 했고요. 그다음에는 이 상임위원회 질의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많은 관련 부서 사람들을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국민의힘 의원이나 아니면 장관들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국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봤을 때 이 상임위원회가 열려서 진행되는 모든 발언은 다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요. 정청래 의원이 김도읍을 부릅니다. 그분이 참석을 안 하는 걸 알아요. 알고 있는데도 참석하셨습니까? 계속 몇 번을 부르면서 참석 안 하셨네요라는 말을 함으로써 기록에 남기는 거죠. 네. 이것도 저는 정말 그동안 나쁜 관행을 바꿔놓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는 여당이 행정부 권력과 이제 의회도 자기들이 장악을 해서 일방적으로 나가다 보면 야당이 불참해 버리잖아요. 왜냐하면 네. 독주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당에서 그렇게 강행하면은 독재라는 것이 너무 드러나니까 야당을 구슬려서 제발 좀 들어와라 뭐 부탁하고 뭔가 양보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상황이 반대가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가끔 헷갈려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인 것 같아요. 여당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국민의힘은 자기들이 지금 의회에서는 소수지만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그렇죠. 돼요. 협조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부서에 뭐 장관이나 그런 공무원들을 부르면 아까처럼 불출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불출석을 할 때 이유를 대요. 뭐 해외 출장을 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연수를 간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는데 이분들을 정식으로 청문회 증인으로 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 불렀을 김도우 때 의원님들이 진실을 참석을 하지 밝혀주기 않으면 정부에 요구하시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이렇게 있다는 출석 거예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예전부터도 다 존재를 했는데 그 21대 국회에서는 이런 법을 활용하지 않았던 거고 지금은 22대 국회에서는 무슨 어떤 없는 법을 만들어서 어떤 폭력을 쓰거나 아니면 강제적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던 그런 법을 활용을 해서 국회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마지막 유튜브 제가 보면서 정말 속이 시원했던 건데 공수처장이 오동훈이라는 지금 현 공수처장에게 질문을 했는데 정청래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윤 대통령이 이종섭 국방장관하고 MBC에서는 통화한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기사를 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있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권 관련된 윤석열 정부를 어떤 식으로든 옹호하려는 그런 세력과 공무원들은 이 국회 상임위원회에出석만 하면 어떤 식으로든 대답하는 걸 회피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사실이든 그게 사실인지 알고 있어도 그걸 어떤 식으로도 본인 입으로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찾아보겠다,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 아니면 듣지 못했다. 근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데 요번에 끝까지 직접 본인의 그러니까 입으로 대답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하는 거죠. 적어도 공수처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 알고 있다면 와서 자기의 직책에 맞는 책임을 지고 진실을 얘기해야 하는데 그거를 그 본인들의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공무원들에게 아주 엄격한 앞으로 잣대를 대겠다는 그런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의 그런 태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봤고 22대 국회에 큰 희망을 봅니다. 네, 5월 말부터 시작된 22대 대한민국 국회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회가 제대로 정의롭게 굴러갈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한국 정치 소식 마쳤습니다. 미쿡 정치농장 387화 제2부에서는 6월 19일에 발표된 바이든 대통령의 두 가지 새 이민 정책에 관해 설명을 드립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